낮춘 겁니다. 원래 등록금 비쌌는데 등록금을 낮추고 열심히 이수를 한 다음에 같이 매니지먼트 사업도 같이 멤버십으로 참여하고 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보자.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데 대해서 무한한 찬사와 경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강사 아카데미 제2기 배강식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강의 과정에 최창호 박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는 아니고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교육부장님도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모델 정보자 역할을 해보는지. 프로그램이 나가고 강의하면서 웃음으로 행복을 리셉션 장소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지나게 가졌어요. 대학교도 박감내가 되고 여기 계신 분 박감체가 되겠어. 교수님 오셨습니다. 앞에 나와요. 아직은 저녁 있고 이제 군대물 빼기 위해서 교육과 추궁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뭘 감성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혈압 선생님께서 생각했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나한테 주어진 이거 비추어 생겨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개성하면서 교육을 줄 거거든요. 좀 과정을 정말 거치면서 한 8년, 9년 전부터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사실 인생을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뻔뻔한 모르고 여기 처음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근데 학교 원고는 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뭔가 거기에 좀 기록을 남겨놓아야 되겠다. 사실은 문경 저는 법을 팔아서 밥을 먹는 미국 테네시주 변호사 조옥참이라고 합니다. 송원관이 나오니까 아니야 근데 할 이유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이 고문을 해가지고 쥐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너 쥐요 고면 똑바로 보라 그러니까 저 쥐 맞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힘과 무력으로 아니면 협박으로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진실의 힘이 가장 크고 그걸 꾸준히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부부간에 한 3분 정도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요. 이 부부가 얼마나 오래 갈 건지, 대화의 그 방식은 어떤지, 또 왜 갑자기 대화가 멈추는지 그런 걸 분석해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부부들이 예상 수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상 부부 수명이죠. 얼마나 부부 관계가 오래 갈 건지. 네?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관심을 끌어가면서 뭐를 워밍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사연을 보내오면 두 분이 진행을 하고 저하고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하고 상담을 해주는 건데요. 그 상담 듣고 직장 때려친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무조건 관두래요. 물론 방송도 제가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뭐 아침마당 아까 그 일부인데요. 아침마당 목요일 날 특강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연달아서 2주 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방송은요 의리가 없어요. 시청률 잘 나오면 또 보러고 안 나오면 집에 가요. 끝이야. 뭐 결론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딱 해가지고 이제 아침마당을 차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청탁이 들어옵니다. 나도 출연시켜줘. 너 대통령 되는데 많이 도와줬잖아. 그러고 나니까 제가 슬그머니 밀리기 시작해요. 저는 정동영 캠프에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방송에서 그래 당선된 사람 찍었다 그러고 무조건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변했어요. 옛날에는 제 색깔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얘기를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비판을 하죠. 방송을 나갔어요. 방송을 나갔는데 윤창중이가 왜 그랬냐고 미국 가서 저한테 자꾸 물어. 심리학적으로 흥분해서 그랬지 왜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부터 시작해. 그럼 김수창 지검장은 왜 그랬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님이 와서 그랬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답을 먼저 던져놓고 그런 다음에 풀어가는데 두 가지식으로 풀어야 돼. 두 가지식으로. 그럼 강사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개념 모델형이에요. 이분은 개념을 강조해. 그래가지고 뭐 힐련스 선마을도 하시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이제 이완법에 대해서도 또 하시고 걷기 운동 뭔가 개념을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걸 전달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요. 논리 분석형은 누굽니까? 고려대 심리학과를 나와서 인하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하신 윤은기 박사입니다. 이분은 협업을 이제 미션으로 종교로 삼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사모님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중앙공무원 연수원장이 차관급입니다. 그거 그만두고서는 이 사단법인 회장으로 가서 월급도 못 가져가요. 근데 여기에 온 힘을 바칩니다. 봉사 가야 될 때는 확실히 봉사를 가라. 그리고 그냥 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받을 때는 확실히 받아라. 그리고 시간이 없어 못 갈 때는 터 불러라. 어차피 못 갈 거. 예? 시간당 막 600, 800 불러. 그래도 이제 그쪽에서도 불러도 못 가고 저도 못 가고. 그래 놓으면 그 사람들이 최창호는 600이래 600이래 이렇게 막 얘기를 해. 저는 뭐 조실장이 다 알지만 지방은 300 받고 강의를 갑니다. 300에 교통비 별도. 그리고 서울은 200만 원 수준에서 가지요. 물론 김동선 지점장님이 부르면 공짜로 갑니다. 저도. 공짜로도 가고 같이도. 갈 때는 확실히 가주는 거고 또 도움 받을 때는 도움 받고 하는 거죠.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강의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달려요. 프로는요 3대 7이에요. 시작이 3이면 끝이 7이에요. 두 번째.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 요즘에 삼성 세리 포럼이 끝나고 요즘에 CEO 굿모닝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삼성동 호텔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 500명이 나옵니다. 아침 조찬 강연에 뭐를 할까다 그때 윤창중이 한참 할 때 제가 이랬어요. 윤창중 성범죄 피해자 허락 없이 이제 이런 패러디를 쭉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텐션이 팍 되는 거죠. 하면서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지?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 고쳐가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일까요? 여기는 얼마일까요? 1부터 이렇게 하면 자 1번과 2번 지금 질문은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1번 이렇게 질문하면 2250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510이라고 대답해요. 근데 정답은 4320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이게 앵커링 이펙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앵커링 이펙트. 이게 뭐냐? 단내리기 효과다. 훌륭한 창의적 리더는 짜장면을 먼저 시키지 않습니다. 제 책이 있어요. 창의적 리더는 짜장면을 먼저 시키지 않는다. 살래도 살 수가 없어요. 절판돼서. 이미 절판됐어. 우리 집에 베란다에 잔뜩 쌓여 있어요. 제가 책을 22권 썼습니다. 지금까지. 안 팔려서 지금 뭐 우리 집사람은 갖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진품명품 나갈 거니까 기다리라고 제가. 창의적 리더는 그럼 짬뽕을 시키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단내리기 효과를 설명하면서 실사례를 가져가요.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를 공격합니다. 쿠바 피그스만을 공격합니다. 정규군이 간 게 아니라 게릴라들을 1200명 정도를 투입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 피그스만에서 에스캄브레이 산맥 사이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늪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작전을 다 그 국방부 장관, CIA 국장 전부 모여갖고 오케이를 해갖고 했는데 1200명이 다 죽거나 잡혔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작전을 왜 세웠는지를 심리학자 야니스가 분석을 합니다. 짜장면을 먼저 시켜서 그렇습니다. 리더가 결론을 내려놓고 회의를 하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늪이 있는 걸 알고도 아무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큰 실패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죠. 아, 저 사람 강의 참 잘 들었다. 여기까지는 욕망을 불러일으켰어. 재미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 사람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컨텐츠만 기억하지 인포메이션 소스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가 최창호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강의나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편에 나오지만 자꾸 이름표를 붙이는 이유가 누가 말했는지를 시청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이름을 자꾸 기억시키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주고 또 부를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구마 줄거리를 놓고 나쁜 말만 해주는 고구마 줄거리, 좋은 말만 해주는 고구마 줄거리 15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격려해주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더라. 회의를 하자. 아, 우리도 격려를 해주자. 또 칭찬을 해주자. 그 이후에 5연승을 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작년, 재작년에 재작년, 그제작년이죠 벌써 해가. 그래갖고 그 해에 FA컵을 우승을 합니다. 황선욱이 눈물을 펑펑 흘리죠. 근데 이게 도움이 된 거예요. 다음에는요, 작년, 재작년에 코리안 리그 FA컵을 다 휩습니다. 아시안컵까지 나가게 되죠. 올해는 조금 성적이 떨어지긴 해서 작년에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런 게 중요해. 이런 사례를 들어주면 사람들이 100마디 얘기보다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전유성 씨가 써먹는 방법이 그거예요. 야, 개그 이런 거 한번 해봐. 그럼 후배들이 재미없어요. 그런데 야, 내가 어젯밤에 AFKN 봤잖아. 그리고 일본 NHK도 다 봤어. 거기서 나온 건데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후배들이 재밌다고 그런대요. 근데 내 생각인데 하면 안 들어먹힌다. 이게 뭐예요?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신뢰성. 내가 막 얘기를 해놨는데도 하면 아이 저건 최 박사 생각이겠지 했는데 책 몇 페이지 어디에 가니까 있고 신문 어디에 가니까 있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항상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운해영의 시대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실행 능력, PQ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 이게 바로 프랙티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라는 얘기도 그냥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이제는 IQ 시대, 창의성의 시대 같습니다. 실천하세요. PQ. 안 들어먹히다는 거죠? 사례를 들어줘야죠.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을 잘해, 말을 잘해. 근데 실천력이 좀 떨어졌어요. 대통령들이 고스톱 치는 게 다 다릅니다. 전두환 대통령 장세동이 세워놓고 상대방 고무다기 하고 수동무다기 하면서 주눅들게 하면서 떠먹더라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노태우 대통령 뒤에 앉아가지고 개평 뜯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친구야 좀 더 그러고 있대. YS는 쇼당 잡고 부르다 쫄딱 망하더라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DJ는요 임동초의 고스톱이니까 인내력을 가지고 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쳐서 하기 싫을 때까지 하면서 돈을 오히려 상대방이 주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알아봤더니 90짜리를 놓고서 이걸 토론할 건지 말 건지 밤새 토론하다 한 판도 못 치더라는 거예요. 실천하세요. 빨리 움직이세요. 액팅 아웃 하세요. just do it. 음악 하시는 분, 또 유머로 하시는 분 다 이게 바로 시너지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똑같은 교육을 계속 하잖아요. 컴포터블, 편안한, 흘론, 쌍둥이 신드롬이 나타나요. 정치든 조직이든 나와 다른 사람들의 특성들이 있어야 거기서 시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 명료하게 남겨줘야 된다. 그것을 저는 세일즈라고 하는 단어에 묶어서 아까 우리 이호승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자, 세일즈적인 마인드를 키워야 됩니다. 프로가 되려면 첫 번째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액팅 아웃 하세요. 리스닝, 리더는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리스닝 경청해 주세요. 세일즈를 하려고 할 때 말로 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그 사람을 틀어주세요. 들어주는 값을 합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마지막에는 서비스. 중요한 것은 3대7 비포 서비스보다 애프터 서비스. 우리 명품 강사 과정, 명강사 과정도 끝나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부산 명품 강사를 갔다 오니까 명품 강사들 방송 명강사 아카데미도요 끝나고 나서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검은 고무신 닦아도 흰 고무신 안 돼요. 흰 고무신 닦아도 검은 고무신 안 돼요. 있는 그대로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서 거기서 역량을 끌어내라. 이제 이런 기업 강의로 이제 마무리를 하기도 하지요.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